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남들이 본다면 아직까지 양반이니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는 소리를 2021년도에 할 만큼 고리타분하고 유교적인 가정입니다. 워낙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저와 아버지가 밥을 먹고 나면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는 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을 만큼 남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 집에서는 당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집의 이런 이상한 모습을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남들과는 다르다고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무거운 저희 집을 엄청 싫어했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적인 남편이 되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다행히 공부는 조금 했었던 터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어 답답한 집을 벗어나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직장까지 서울에서 얻게 되어 명절을 제외하고는 집에 거의 내려간 적이 없던 제가 처음으로 저희 집과 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난 저희 와이프를 집에 소개시키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일 먼저 걸고 넘어지시는 문제가 아내의 성씨와 본관을 물어보고 족보가 있다며 가지고 와보라는 말씀을 하신 게 발단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무슨 벼슬을 지낸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라며 당연히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족보를 보시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족보가 없거나 천한 종살이를 하던 집안이면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못 박으셨고 아내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을 뿐더러 족보 때문에 결혼을 하니마니 왈가왈부하는 집에 시집을 오기 싫다며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아내와 아버지는 크게 싸웠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른에게 말대꾸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며 한사코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떠나오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저희 집의 분위기를 잊어버리고 살았나 봅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짐작은 했었어야 했는데 막상 눈앞에 닥치니 너무 당황스럽고 특히 저희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가문이나 족보나 이런 건 모르겠고 당장 이 사람을 잡지 못하면 평생 아내와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반대를 해도 이 결혼 꼭 할 것이고 만약 일이 틀어지면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효도하겠다라고 간곡히 애원도 해보고 난생 처음 아버지에게 대들기도 하면서 장장 3개월을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도 백기를 드셨고 그 이후로 결혼까지는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순탄했다기보다는 제가 중간에서 아내와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서로 간의 말을 전달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사히 결혼 준비를 끝내고 이듬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한 결혼이고 어릴 적 저희 집을 보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다짐도 했던 적이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만큼 아내도 저를 배려해주고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다시 저희 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지 넌지시 물어보더군요. 오밤중에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는
혹시 새아기 임신한 거 아니냐고. 어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게 꼭 태몽 같다면서 임신이 맞는지 아닌지 병원에 가보라고 계속 전화가 날마다 왔습니다. 오늘은 배밭에서 배를 따는 꿈을 꾸었다. 어떤 날은 개울가에서 돌을 주었다. 어떤 날은 벼락이 치다가 갑자기 방 안에 범이 들어왔다 등등. 무슨 꿈만 꾸었다고 하면 밤이고 새벽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재촉하시는 부모님을 아내가 모르게 하고 싶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통화 내용을 듣고는 아내도 잔뜩 화가 났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아이 타령이냐며 다짜고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에 질세라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거고 우리 가문을 이어나가는 게 며느리 된 도리인데 어디서 어른에게 큰 소리로 대드냐며 그날 밤 아내와 어머니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후로 시집과는 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후로 저만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를 했었습니다. 2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드디어 정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된다는 설렘과 이제 본가와 아내 사이에 앙금이 없어지겠구나 싶어 얼른 부모님께도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정말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싹 바뀌더군요. 항상 몸조심을 해야 한다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편하게 집에서 쉬라며 만약에 돈이 문제면 매달 얼마씩 붙여줄 테니 걱정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 편하게 가지라며 그야말로 아내를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부모님의 배려에 아내는 거부감을 느끼다가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어머니를 보고는 이내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들어간 보약이며 좋은 것만 우렸다면서 물도 그냥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약물만 챙겨주시고 반찬이며 온갖 건강 보조기구도 사다 주시고 정말 극진히 아내를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임신 7개월 차 되던 때 어머니는 아내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다녀오셨습니다. 아이의 성별이 궁금해서 데려가셨다는데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무뚝뚝한 아들보다는 딸이라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지만 부모님은 아니셨습니다. 그간 아들 낳으라고 아들 낳을 수 있는 약이며 음식들을 챙겨 먹였는데 어떻게 딸일 수가 있냐며 노발대발하셨고 산부인과 의사가 돌팔이라며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그간 챙겨주었던 음식이며 보약이 전부 아들 낳는 음식이었다니 아내는 충격이 컸습니다. 저 또한 용납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정말 해도 너무한다며 나도 이제 집과 인연을 끊겠다라며 부모님께서 챙겨주신 물건들을 정리해서 본가로 보냈습니다. 몇 번 찾아오시기도 했고 전화도 부던히 오면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던지 아이를 지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키워주신 정조차도 떨어질 만큼 싫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제 시집과는 인연을 끊고 우리 둘만 행복하자라고 말하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을 한 당일에 아내의 간병을 위해서 옆에서 잠들었다가 사고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출산을 하느라 지쳐서 잠들고 저 또한 일이 끝나고 부랴부랴 산부인과로 달려온 터라 너무 피곤해서 서로 골아떨어져 있었는데 저희 산부인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병실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잔뜩 서 있는 바람에 무슨 상황인지는 보진 못하고 옆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웬 아줌마가 들어와서 신생아실로 몰래 출입하려다가 경보가 울려서 경찰이 출동했다는데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싶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잠이 다시금 들려던 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찰이라고 합니다. 땡땡 산부인과인데 땡땡땡 씨가 전화 받으시는 분 어머니 성함이 맞죠? 라며 물어왔습니다.
저는 방금 전 소란의 주인공이 저희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어 황급히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밀치며 가까이 다가가니 저희 어머니가 경찰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왜? 라는 생각을 할 때 경찰서에서 자초지종을 어머니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장녀를 인정할 수 없었던 어머님은 그날 신생아실로 들어가 남자아이와 저희 딸아이를 바꾸려고 하셨답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 저희를 설득해서 장녀가 아닌 장남을 키우도록 하셨을 거라는데 정말 몰래 범죄까지 저지를 만큼 장남이 그렇게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출입을 해서 아이를 바꾸는 등 행위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무단 침입에 대한 경범죄가 적용되어 비교적 벌금만 물고 사건은 끝이 났지만 그날 이후로 저와 제 와이프는 저희 부모님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다시 혹여나 찾아올까봐 집을 내놓고 지금은 처갓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정말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저희 와이프나 큰일이 날 뻔한 저희 딸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 말고도 이런 분들이 또 계실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